한 줄을 달궜던 이슈 먼저 살펴보죠. 한겨레 신문 허지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모처럼 형성됐던 남북 대화 기류, 대북 전단 살포 사건으로 다시 냉랭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북한 쪽이 고위급 접촉 물 건너갔다 이렇게 벌써 입장을 밝혔네요. 예, 북한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 1위가 오늘 2차 고위급 접촉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난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일에 이제 벌어졌었던 1차 고위급 회담에 이어서 또다시 2차 고위급 회담 예상이 됐었는데 이것이 이제 무산될 수 있다 이런 걸 시사한 말입니다. 네. 원인은 탈북자 단체 대북전단 살포인데요. 우리 민족끼리는 이 북한의 존엄과 체제를 중상 모독하는 전단 살포를 강행함으로써 남북 간의 총탄이 오가는 엄중한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밝히면서 남한 정부가 전단 살포를 저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묵인하고 두둔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민간단체 행동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중순에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 좀 이번에 다른 게 대북전단 살포는 사실 지난 정부 그리고 최근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총격전까지 벌어진 건 좀 이례적인 거잖아요. 네, 참다 이제 폭발한 거이기도 하고요. 또 마침 어제가 이 북한 노동당 창건일 69주년 기념일입니다. 네. 북한에서는 이제 국가적인 이제 기념일인데 마침 이날 이제 북한 최고 지도자를 크게 모욕하는 그런 내용의 전단이 이날 남한에서 대량으로 날아온 것이죠. 북한 전문가들은 이 북한 체제의 특성상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을 경우 충성도를 의심받을 수 있어서 그런 총격전과 같은 그런 강력한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북전단지 살포 이거 남남 갈등까지 벌어지게 될 가능성이 좀 보이는데요. 휴전선 인근 마을 주민들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주민들이 맞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결국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다스야 전 지국장이 어제 기자회견 열었죠? 예, 언론에 이제 나서지 않았었는데요. 다스야 전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언론 플레이를 좀 슬슬 시작하는 느낌입니다. 어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본의 기자들을 만났는데 해당 기사는 소문을 전한 것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과 관련한 소문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우리 대법원이 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고 또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는데요. 네. 이걸 좀 노린 해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산케이신문의 칼럼에 대해서 이 법원이 7시간의 행적보다는 이 스캔들 퍼뜨리기에 무게중심이 잡혀있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네. 유죄가 될 수 있다. 이런 법적인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제사회 수준에서 이제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해외에선 이번 사건 어떻게 보고 있죠? 네, 당연 일본 사회는 들끓고 있고요. 좌우 언론을 떠나서 크게 비판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또 서방 국가들도 관심이 많은데요. 대체로 우리 정부의 비판적인 논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랫동안 국제 언론의 자유 옹호자들이 한국 정부가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고 우려해 왔다는 보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또 이번 검찰의 기소 결정, 이 청와대의 의중을 따른 것이다. 원래는 불기소 결정, 조건부 불기소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청와대의 의중을 따른 것이다. 이런 국내 언론들의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해경이 불법 조업을 하던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인이 숨지는 사건 벌어졌는데 해경은 중국 어선 수사 계속하고 있죠. 예, 오늘 해경이 어제 중국 어선 선원 17명 전원을 목포 해경으로 압송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해경은 이 선장이 숨진 경위와 불법 조업 행위, 또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혐의 이런 것에 대한 수사를 좀 하고 있는데요. 다만 납포한 중국 어선에 올라간 해경 대원들이 착용하고 있던 영상 장치 배터리가 방전이 됐나 봐요. 그래서
경찰이 범죄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혐의 입증에는 좀 일부 어려움도 예상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부산 영화제 상영을 두고 논란이 됐던 영화 다이빙 벨. 그 표는 분명 매진이 됐는데 실제로 좌석은 많이 비어 있었다. 그래서 또 다른 논란 나오고 있죠? 예,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이 영화를 이제 취재하려고 기자들도 이제 표를 구입하려고 노력했는데 일찍 이게 표가 매진됐습니다. 그래서 표를 구하지 못한 기자들이 많았는데 정작 영화 상영 당일에는 극장의 좌석이 많이 비어 있는 게 목격이 됐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영화표를 대량 구매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영화를 못 보게 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옵니다. 기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자 이동관 부산영화제 조직위원장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황스럽고 예매한 이들이 왜 극장에 오지 않았는지 확인해봐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국정감사 우여곡절 끝에 이번 주부터 시작은 했는데 일부 국감은 파행이었고 딴짓하던 의원들 굉장히 언론의 그 비판을 세게 받고 있습니다. 예, 뭐 국회의원들 지금 이 카메라 그 성능이 좋아진 언론사들을 탓하고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자꾸 의원들의 문제성 행동들이 이번 주 잡혔는데요. 그죠. 예, 좀 먼저 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과 정미경 의원 서로 국감 현장에서 서로 쪽지를 주고받다가 그 내용이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쟤들은 뭐든지 삐딱하게 본다, 늘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비키니를 입은 여성 사진을 스마트폰에 띄워놓고 보다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렇게 새누리당에서는 이렇게 딴짓하다가 언론사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에서는 뭐 책상 아래 손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국감 뭐 파행도 있다라고 있는데요. 그래서 같이 또 국민의 시선이 나가온 것 같습니다. 네. 국감 첫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파행을 했고요. 또 국방위원회 역시 증인 채택 문제로 개의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국방위 아까 그 야당 의원 비화 쪽지 논란 때문에 역시 파행을 겪기도 했고요. 정무위 역시 또 증인 채택 공방 문제로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겁니다. 네. 올해도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좀 얻기에는 어려워 보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권성동 의원이 봤던 그 비키니 모델 같은 경우는 화제가 또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걸로 국감이 화제가 되다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한겨레신문 허지연 기자였습니다.